커들포드 워크샵으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잘 들리신다고요, 히키님.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서 첫 방송이라는 느낌은 별로 없네요. 계속 지난주 계속 영상 촬영 있었고 요즘 들어서 커들포드 워크샵에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가까운 소통을 위해서 라이브로도 편집 영상 말고 라이브로도 또 같이 튜토리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 질문이나 뜨시면서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 짚어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워크샵이 아시다시피 우리 52 weeks of shows 52 weeks of shows의 Stairway라는 작품이죠. Stairway. 그래서 지금 Stairway 워크샵의 주된 내용은 지난주, 이번주, 지난주 방송으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작업하시는 일만 남았을 거예요. 오늘 첫 위프가 올라오긴 했던데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써니사이드님. 써니사이드님 위프였나요? 맞나요? 제가 오늘 포스팅 올라온 거 하나 봤어요. 제가 애시당초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이 작품은. 뭔가 다른 메인 작품 하시면서 사이드로 이렇게 TV 뜨게 하기 좋은 그런 작품이 아닐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써니사이드님 작품 지금 위프 과정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오늘 봤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떠보시면서 그 모양이 나오는 걸 보시면 아마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계단 모양이 이제 변해가면서 우리 다 같이 했었죠. 셋업 로우마다 계단 모양이 시프트 되는 모양을 보면서 그리고 편물의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도 폭탁폭탁한 느낌이 있죠. 브리오시 투 컬러. 그래서 그런 느낌을 이제 느껴가면서 TV 뜨개처럼 하시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실상 스테어웨이를 했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지난번에 그 라방으로 소개해드린 52 weeks of shores 우리 지금 커들포드 워크샵에서 시리즈로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세 번째 작품이었어요. 지난 첫 번째 그 브리오시 파트에서 파트 1 원컬러 브리오시에서 진행했던 이거는 케이블과 원컬러 브리오시 진행했던 퀵샌드라는 작품이 있었죠. 퀵샌드라는 작품이 있었고 네, 요거는 이제 아마 거의 대부분 마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의 첫 번째 저희가 시리즈 오픈했을 때 했던 라임라이트 시작했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거의 지금 거의 한 4달째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4개월 정도에 걸쳐서 대장정을 하고 있습니다. 숄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레이스로 제일 첫 번째 파트에서 라임라이트에서 짚어드렸던 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구성 요소, 그죠? 숄 뜨기의 기본적인 테크닉들, 그리고 대부분의 숄의 모양이라든지 불리는 이름이라든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짚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이 원 컬러 브리오시랑 그 다음 투 컬러 브리오시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시리즈로 스테어웨이를 만들고 계실 겁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예쁜 작품이고요. 웬만하면은 제가 이제 추천드린 그 목록에도 보시면은 웬만하면 100% 천연 성분으로 작업해 보시는 게 좋은 작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품이에요. 공이 정말 많이 드는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좀 아껴두신 좋은 천연 재료가 있으시다면 네,
저희 샵에서 목록을 짚어드렸었죠. 그런 것들로 작품 해보시면은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물론 그런 재질들이 보시면은 특히 VOC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심하긴 한데 보풀이 좀 생길 수 있어요.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요런 재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소키안 같은 경우에는 보풀이 좀 덜합니다. 아무래도 재질이 강한 것이고 나일론 성분이 주로 포함된 것들이 소키안 재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또 이런 작품 시간이 가면 또 시간이 오래된 듯한 그런 느낌이 주는 작품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재질로 하신다고 해도 나중에 또 한참 시간이 흘러서 보시면 뿌듯하고 또 겨울이 올 때마다 한 번씩 두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 잠시 이번 공지, 요번에 커들포드 온라인 카페에 보시면은 새로운 공지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커들포드 워크샵에 대해서 사전 예약 신청을 받고 있어요. 제가 그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공지를 이제 카피를 해왔는데 1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 날짜는 1월 25일까지고요. 이미 신청을 하신 분들 채팅창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커들포드 온라인 카페에 보시면 여러분 만약에 신청을 하셨다면 반드시 채팅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가 보내줬을 거예요. 이미. 이거는 사전 예약으로만 진행이 될 워크샵입니다. 요번에. 그래서 사전 예약하신 분들 미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요 커들포드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아마 저희가 사전 신청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재료가 수입되고 여러분들이 다 그 재료 발송이 끝난 다음에 워크샵이 시작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주 정도 뒤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 3, 4주 안에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월 초중순 요즘에 시작해서 한 달 정도, 4주나 5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커들포드 워크샵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우리가 볼 작품이 있어요. 제가 작업했던 패턴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둔 패턴 폼폼 39입니다. 폼폼 39, 폼폼 이슈 39. 지금 현재 커들포드 샵에 이게 재고가 있는지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재고가 없다면 디지털 버전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드릴 겁니다. 이 폼폼 이슈 39에서 제가 처음에 이 이슈가 왔을 때 짚어드렸다시피, 물론 카바에 예쁜 그 대바늘 작품이 있어요. 한동안, 그리고 대부분 커들포드 샵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커들포드 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바늘을 많이 선호하시는 니터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바늘 뜨개를 커들포드 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뜨개를 좀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바늘에 대한 이해도나 난이도가 좀 어려운 작품들도 잘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들포드 워크샵을 통해서 또 다양한 팁들 전해드리면서 함께 작업하는 그런 재미를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왔었는데, 그동안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대바늘이 많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수입하는 그 잡지나 도서 같은 경우에 대바늘의 기반에 맞춰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코바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소품 작품들을 많이 이제 뜨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소품은 그닥 제가 관심이 없어서 심심할 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외에는 소품은 그닥 잘 안 하게 돼가지고, 소품 같은 경우에도 저는 대바늘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의상 작품은 저에게도 조금 다릅니다. 아마 의상 작품을 주로 하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커들포드 샵을 이용하시면서 대부분 작업하시는 것들이 어떤 종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고객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면 의상 작품들을 주로 좋아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패션이나 이런 데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거를 늘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부분 대바늘 작품들, 예쁜 대바늘 작품들을 많이 선보였죠. 벌써 커들포드 워크샵이 진행된 지가 벌써 한 4년 이렇게 온라인으로 뭔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지 않고 그 전에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된 글로 된 이런 과정으로도 했었던 기간까지 다 합하면은 거의 한 5년 정도를 요런 방식 온라인 워크샵 기반으로 했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요. 대부분의 그 니터님들도 그 핸드폰으로 뭔가 영상을 보시거나 라이브를 시청하시거나 이런데 꺼리낌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국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날들을 좀 지나고는 있습니다만,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기반의 이런 장치들, 그 다음에 기반 플랫폼, 그 다음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많은 다채로운 그런 기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들포드 샵이 예전보다 훨씬 다양하게 다채롭게 워크샵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거 있지만 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수업만을 이제 했을 당시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라이브나 이런 기반이 많이 없었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온라인으로 하려고 해도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접하실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수업하시는 것만큼이나, 어쩌면은 물론 오프라인만큼 깊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직접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로 앞에서 보고 이렇게 배우는, 개인적으로 배우는 그런 게 아니지만 훨씬 더 편하게 더 다양한 기법들을 조금 더 자기가 편한 시간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해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굉장히 특출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커들포드 워크샵도 그렇고, 커들포드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온라인 기반들을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하고 다채롭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달 동안 이제 계획서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고 다채로운 방향으로 이걸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조금 있으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한 단계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도 못하는 그런 기반의 아이템들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특히 크래프트나 예술 쪽은 말이죠. 굉장히 특별한 기회가 생긴 시기예요. 지금 이런 신기술들 있잖아요. 들어보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디자이너들조차 대부분들 다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테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기술이나 이런 IT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5년, 3년, 5년 안에 이런 크래프트 기반의 모든 기술적인 분야가 눈부시게 성장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특히 이런 얘기는 사실 글쎄요, 온라인으로 이런 활동을 하시는 해외 분들하고도 상당히 많이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가까이서 접할 기회는 없습니다만, 아마 조만간에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게임을 기반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게임처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실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기반의 크래프트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패턴을 본다든지 디자인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작권이라는 거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특히 기울이시는 분들이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도 많지 않을까. 이게 게임이랑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직 저도 정확하게 이게 어떤 단계로 발전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읽은 여러 가지 자료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온라인 기반의 앞으로 교육 이런 거를 바탕으로 보건데, 이거를 크래프트나 예술 쪽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상의 세계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이게 먼 미래의 얘기 같지만 우리가 2, 3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뭔가 온라인에서 활동을 많이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셨나요? 저는 한 2, 3년 전을 되짚어보면은 지금 같은 그런 기회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는 없었을 거. 물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그 기술은 기반하고 있고 이미 나와 있고 우리가 다 활용을 했었을 거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이 산업이 성장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의 이런 기반들, 뭐 어떤 산업, IT 쪽의 산업들의 기반이 우리 예술계에도 들어와주면 좋지 않을까. 특히나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미술 작품 같은 거 NFT 토큰이 활용되지 않습니까? 전자 그런 밈이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서 이 산업 쪽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언젠가는 이런 형식으로, 토큰의 형식으로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전자 잡지라든지 우리가 책을 사더라도 구매를 하더라도 여기에 디지털 다운로드가 가능한 코드들이 같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거 자체로도 저작권이 포함된 그런 토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치 미술 작품처럼 말이죠. 의상이나 예술품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주장되지 않을까? 그런 기술이 접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런 상상들이 현실이 됐을 때는 훨씬 이런 온라인 기반을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뜨개나 이런 것들을 접목하는 일들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겠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IT 쪽의 기술들을 많이 접목해 보는 게 저의 계획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커들포드 워크샵 보시면 지금 라이브 포맷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영상 보시는 거 이외에도 라이브 포맷도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또 형식도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워크샵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해 가면서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 아무 불편 없이 조만간에 다른 신기술이 나오더라도 뚝딱뚝딱 이용해서 더 편하게, 더 재밌게, 더 다양한 뜨개의 세계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폼폼 쿼털리 이슈 39, 지난번에 이제 커들포드샵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요 워크샵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올해 새로운 새해가 되면은 커들포드 워크샵이 조금 더 달라지면 좋겠다. 인터랙션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깊이도 있어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물론 거리도 멀어서 여러분 해외에 있는 워크숍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온라인 포맷으로 지금 많이 전향하고 있죠. 단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단점도 있어요. 온라인만으로는 다 볼 수 없는 단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만 해도 제가 워크숍에 참여할 때만 해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 숙박비 다 지불해 가면서 갔었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그런 것들은 또 그 나름대로 주는 재미가 있습니다. 직접 누군가 좋아하는 디자이너를 만난다든지 좋아하는 선생님을 직접 본다든지 현장에 가서 상품을 본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멀리 있는 사람이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런 거를 참여를 해보겠다면 몸이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란 말이죠. 우리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지금은 너무나 쉽게 온라인에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옛날 얘기가 아니랍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커들포드 워크샵도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제가 또 신기술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데에서 고통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걸 공부를 게을리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또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취득하지 못한다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산업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새로운 형식의 많은 온라인 기반으로 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들을 굉장히 많이 주의 깊게 둘러보고 있어요. 지금은 또 항상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그 기술이 변화하는 단계라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저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많은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가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이나 이런 가상의 공간에서 뭔가 옆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은 게임에서는 이것들이 지금도 시도되고 있어요. 가상 게임 아시죠? 마치 옆에 팀원이 있는 듯한 같이 게임을 즐기는 팀원이 바로 옆에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면 나중에는 느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센스라든지 그 다음에 공간력 같은 경우에는 현실성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케일이 돼야지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가상의 현실에서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공간 안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면은 그런 것들, 그 안에서 회의를 했을 때 훨씬 바로 앞에 있는 듯한 그런 현실이 우리가 곧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다양해지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꼭 게임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특히나 아이들은 그런데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평소에 게임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아이들이 그런 거 할 때 제가 가끔 지켜봐요. 뭘 하는지. 근데 온라인에서 이제 대화하면서 뭔가 팀플레이 같은 거 할 때 지켜보면은, 와,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게임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예술 쪽이나 아트 쪽하고 접목이 되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상상을 해봐요.
패션쇼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은 뭐 VIP 초대받은 사람들만 그런 거 직접 가서 보고 이러지 않나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지금 당장도 콘서트가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잖아요. 그죠? 온라인으로 다 보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희 딸이 댄스 그룹들 나와서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뭐 공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티켓을 사달라고 졸라서 그래서 전 그게 뭔지 모르고 이제 방학도 됐고 해서 제가 그 티켓을 구매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딸아이가 보는 거를 저도 옆에서 봤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마치 공연장에서 보듯이 텔레비에 연결한 그 화면에서 이제 그 공연이 시작이 되는데 같은 시간에 동시간에 여러 명이 접속해가지고 또 아이들은 또 그 실시간으로 자기가 그거 보고 있다는 인증을 남기더군요.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패션쇼나 이런 거에 접목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어떤 계층만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는 이런 거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그죠? 아니면 조금 더 폭넓은 시청자들이 온라인으로 이런 거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언제쯤 그게 우리한테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콘서트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아직도 약간 구식이라는지 모르지만 콘서트는 직접 가야 된다. 현장의 소리와 이런 걸 봐야 된다. 이런 게 좀 강하긴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못 간다면은 그런 것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패션 쪽이나 아니면 이런 뜨개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만약에 패션쇼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개최가 되는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지 않을 거라면 온라인으로 보는 거 어떻습니까? 그런 시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곧.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고 있는 곳들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확산세가 크지 않잖아요. 언어의 차이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그 언어의 차이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올 거라고 봅니다. 실시간으로 번역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다 방영이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SF 소설을 써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커들포드 워크샵 올해부터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웬만하면은 이제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접목하고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제가 게을러서 유튜브 커들포드샵 유튜브에는 그다지 많은 영상이 올라가지 못해요. 네,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사실 이게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편집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이게 정말 숙제 같은 거라서 사실 힘들답니다. 하지만은 올해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보여지는 것들이 이런 온라인 기반으로 된 것들이 점점 확산되기 때문에 굳이 상품의 소개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물론 상품의 소개도 중요하죠. 영상으로 보는 건 다르니까요. 사진으로 보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조금 더 재미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올해는 조금 더 부지런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커들포드 유튜브, 커들포드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록모라는 작품이에요. 이 폼폼 39에 수록된 록모라는 작품입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크롭 가디건이에요. 짜잔! 요 사진을 봤을 때 제가 이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나 디님의 크로시에 작품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작품 마치 케이블 크로시에 같은 느낌의 그 스티치 모양을 하고 있죠. 네. 실상 요 패턴의 난이도는 중급 정도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자면 절대 초급 작품 아니에요. 어떤 의상도 이 정도 어떤 스티치에 무늬가 들어간다면 초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록모 같은 경우에는 중급에도 단계를 나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중급 안에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중급 안에 초급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에나디님이 만드신 요 패턴, 굉장히 패턴의 이해도가 쉽게 서술이 된 패턴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진을 봤을 때의 그 느낌을 이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는, 물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진과 저의 작품의 샘플의 느낌이 살짝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살짝 다른데, 지금 보시면 저는 울포크의 러프트라는 벌키 얀을 이용해서 이 작품을 작업했습니다. 이 원작에 사용된 실의 굵기로 밀어봤을 때, 월스티드 굵기예요. 밀어봤을 때 작업 시간으로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대략 42시간, 월스티드 굵기로 예를 들어서 42시간 정도 걸릴 작업량이라고 보자면, 제가 사용한 벌키 얀으로, 러프트의 벌키 얀으로 대략 32시간, 한 10시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작업 속도가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이지 차도 그렇고 스티치를 뜨는 그 느낌도 벌키안과 월스티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런 벌키안으로 귀여운 크롭 모양의 록모를 만드실 경우에 훨씬 짧은 시간에 초급이나 중급자이신 분들이 의상 하나를 뚝딱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패턴입니다. 이렇게 러프트로 만들어졌어요. 크롭 기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원작도 크롭 기장입니다. 여기. 원작도 크롭 기장이에요. 저도 딱 크롭 기장으로 했고요. 보시다시피 단추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지금 패턴에 나오는 사이즈에 대비한 단추의 개수를 맞췄어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큰 단추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무늬의 표현감이라든지 무늬의 뎁스를 비교해서 단추를 너무 소소하게 다는 거는 조금 별로일 것 같아서 딱 이렇게 좀 굵직한 단추로 마무리를 했어요. 보시면 여기 허리선 바로 아래 여기까지 오는 크롭 기장으로 무늬가 올로버로 들어갑니다. 무늬가 올로버로 들어가고 소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무늬로 되어 있어요. 약간 불륜 소매처럼 둥그런 모양으로 마감이 됩니다.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마감이 되는, 카프가 따로 있지 않지만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마치 카프처럼, 카프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카프처럼 보이는 둥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작업한 요 록모 같은 경우에는 두께감이 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날씨에 저는 지금 여기 긴팔이거든요. 안에 긴팔 원피스고요. 이거를 입고 그 다음에 숄을 두르면 따뜻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보온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위에 숄만 두르면, 왜냐면 여기가 많이 파였잖아요. 이 디자인 자체가 여기가 깊이가 있어요. 파인기에서 여긴 춥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목에 두를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다닐 때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걸 입고 나갔었는데, 네, 목만 따뜻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보온성이 굉장히 좋은 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러프트가 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벌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폭신폭신한 느낌? 그냥 양양 자체 요런 느낌의 실이에요. 러프트는. 굵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굵기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색깔이고요, 요거. 요 정도 굵기 됩니다, 여러분. 요 정도 굵기. 벌키 아니에요. 지금 게이지가 11에서 14 스티치,
18에서 22단, 11에서 14, 벌키 정도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바늘 사이즈가, 여긴 대바늘 기준이에요. 5에서 8mm. 얼마나 편물을 촘촘하게 만드실 건가, 루스하게 만드실 건가에 따라서 8mm까지 하실 수 있고요. 네, 핸드워시 가능한 재질입니다. 핸드워시 가능한 재질이에요. 재질이 보풀이 조금 읽기 쉬운 재질이긴 합니다만, 요런 재질 타입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보풀이 일어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직접 지금 입고 다닌 지 일주일 조금 넘었나요? 일주일 정도 됐나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보풀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드러운 실일 경우 당연히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보풀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대신 요거는 지금 100% 천연 성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보풀 같은 게 싫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슈퍼워시를 찾으셔야겠지만 저는 천연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55% 메리노, 오트밋 메리노, 그 다음에 45% 피마 커튼이에요. 그래서 피마 커튼 재질이 같이 있어서 아무래도 메리노 자체만으로 있는 것보다는 보풀이 조금 덜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이 좀 강해요, 생각보다. 이렇게 생긴 거는 굉장히 탁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질겨요. 손으로 못 끊습니다. 굉장히 질기고, 그래서 이런 보풀이 살짝 이렇게 부시시하게 보입니다만은 기모감도 있고요. 네, 가장 그 특징은, 러프트 얀의 가장 그 특징은 이 벌키 얀에 비해서 무게감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한 타래가 50g이에요. 100m 50g 짜리가 한 타래예요. 100m 50g. 사용한 이게 제가 사이즈를 3, 4 요 사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은 안 했어요. 왜냐면 중간에 제가 이제 등치가 있다 보니까 제가 3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 패턴 도안에 나온 3이라는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어요. 가슴둘레 대비. 왜냐면 이제 이게 아우터니까 안에 뭔가 입고 그 위에 걸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몸에 딱 맞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최소 6에서 8인치 정도의 여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든 게 한 10인치 정도의 여분을 준 사이즈예요. 지금 이 게이지 차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오리지널 실과 게이지 차 때문에 제가 사이즈 3을 만들었을 때 거의 라지, 엑스라지 요 사이 정도의 기성복 대비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요게. 그래서 편안하게 안에 두꺼운 거 입어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여분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요 지금 샘플이 만들어진 안에 여분이 말이죠. 보시면은 여기에 이만큼 단추를 하고도 충분히 여분이 있고, 손도 충분히 여분이 있어요. 제 팔이 여기 있거든요. 여분이 충분히 있고요. 이만큼 여분이 충분히 있어요. 이제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히 겨울용 아우터에다가 이렇게 드롭 숄더 형식의 아우터인 경우에는 여분이 좀 있어가지고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이렇게 걸치는 그런 것이 조금 더 예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추우면 안에 두꺼운 거 입잖아요, 그죠? 두꺼운 거 입더라도 이게 구김없이 쏙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여분.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두께가, 여러분들한테 두께를 보여드릴 텐데 두께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죠? 두께감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꽤나 두꺼워요. 두께감 꽤나 두껍지만 무게는 예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작업한 3, 4 요 사이즈, 왜냐면 제가 3을 가지고 살짝 변형했어요. 뒷판의 모양을 살짝 변형했어요. 약간 길이를 조금 더 주고 너비를 살짝 얹었습니다. 14탈에 요거는 제가 게이지 테스트까지 한 양, 여기 소요량에 나온 20%까지 포함한 양이 대략 14탈이에요. 그래서 14탈에 거의 한 타래가 다 남습니다. 왜냐면은 요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죠. 게이지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무게 테스트,
야디지 테스트 이런 것들 해보기 위해서 편물을 많이 떴기 때문에 거의 한 타래를 그걸로 썼어요. 저는 그렇게 테스트를 해볼 정도의 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4타래가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옷 자체에는 한 13타래가 꽉 차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모자람이 없도록 요 사이즈라면은, 저처럼 같은 사이즈라면 3, 4 요 정도 사이즈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라면은 사이즈 2도 마찬가지고요. 14타래 정도 있어야 이렇게 테스트 작업을 해보고 또 실이 넉넉하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게이지는 손에 힘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코바늘은 더 그렇습니다. 코바늘은 힘 조절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실의 소요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선호하는 이런 텐션의 정도는 물론 이제 워크샵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텐션의 정도는 공기층이 충분히 들어가는 편물의 모양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저랑 똑같은 편물을 만들더라도 아마 제가 사용하는 실의 소요량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는 바늘 사이즈, 자기가 쓰는 텐션에 따라서 실의 소요량은 조금씩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대바늘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대바늘보다 코바늘은 그 오차 범위가 훨씬 큽니다. 구멍을 만드는 정도가 개인마다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공기층을 넣는 정도, 실의 텐션을 조절하는 정도가, 코바늘은 이 범위를 더 개인이 조절하기가 더 쉬워요. 다 쓴 게 아니니까 13타래, 꽉 차서 13타래, 그죠? 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650g입니다. 요 지금 가디건 이 두께에 무늬 이만큼 넣고, 전체로 무늬 이만큼 넣고 650g입니다. 이 정도 굵기의 실이면 여러분 대부분 1kg 나가요. 1kg. 아무리 가벼운 실도. 그래서 러프트가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벌키한 스타일의 이런 스타일의 작품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사이즈는 이거보다 훨씬 큰데,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입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요 실이 조금 더 굵습니다. 벌키한 그런 코트 같은 거 말이죠. 이 실이 훨씬 더 굵은 실이기는 해요. 지금 이 러프트보다 굵은 실인데, 이 재질감도 살짝 차이가 있어요. 살짝 차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큰 아우터 같은 경우에 무게가 대략 얼마라고 봐야 될까요? 대략 4-5배 차이가 납니다. 무게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 물론 사이즈도 훨씬 큽니다. 이게 제 옷이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선물했던 옷이긴 한데요,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예쁜데 무게감 때문에 잘 안 입게 돼요. 요거는 저희 어머니를 만들어 드렸던 예전 샘플 이었는데, 이게 무게감이 워낙 있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트 종류가 항상 가벼운 건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한 4-5배 차이가 나요. 지금 록모에 비해서. 사이즈도 물론 요거는 한 치수가, 2치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라지라면은 X 라지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제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치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저의 몸에 비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를 하면 할수록 제가 조금 더 날씬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코트 종류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날씬해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입으시는 게 좋아요. 니트 종류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면은 사실 더 부해 보이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조금 오버사이즈로 입어주심으로써 조금 더 날씬한 것 같은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트류는 거의 한 치수, 2치수 크게 입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라프트 같은 경우에 10인치 여유분 이렇게 있어서 라지 사이즈 정도 됩니다. 저도 이제 기성복이 제가 미디엄에서 라지 이렇게 입는데, 이거는
기장의 코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은, 근데 무게는 확실히 입고 다니기에 이게 훨씬 편해요. 무게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벼움에 비해서 보온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진짜 열이 후끈후끈 날 정도로 보온성이 너무 좋아요. 보온성이 너무너무 탁월해요. 이 작품을 만드시려는 분들에게 러프트 강추드립니다. 물론 이제 여기 원작에 나온 것처럼 월스티드로 만드실 수도 있겠죠? 월스티드로 제작하실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은 월스티드로 만들 경우에 여기 원작에 나온 무게랑 소요량이랑 대비를 해보시면은 러프트가 한 치수 정도 차이 나게 무게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스티드로 같은 사이즈, 그 다음에 러프트로 같은 사이즈를 만들었을 때 치수가 하나 더 큰 정도의 차이로, 러프트가 한 치수 더 큰 정도의 차이로 무게감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그렇게 따지면은 한 100g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볍다. 굵기나 두께에 비해서 100g 정도의 차이가, 뭐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 100g. 그렇지만은 이제 처짐 정도,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왜냐면은 이제 50g만 더해도 여러분 의상은 처짐 정도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러프트 같은 경우에는 처짐이 없어요. 그만큼 가벼워요. 이 무늬가 있을 경우 아랫부분에 처짐이 생기면 점점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처짐이 전혀 없어요. 오랫동안 입어도 이 편물이에요. 이 실 자체가. 러프트로 뭐 이제 컬렉션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 샘플 작품들 구경해 보실 수 있겠죠. 울포크 컬렉션, 커들폴드 샵에도 올라와 있어요. 러프트 컬렉션. 예쁜 작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작품들도 이제 한번 샘플을 만들어 보고 싶을 정도로, 저는 요번에 이제 러프트로, 물론 코바늘입니다만은 대바늘 작품도 샘플을 해보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무게도 있지만 빠른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게을름만 피지 않았다면, 왜냐면 제가 워크샵 과정을 같이 하면서 이 샘플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대략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요 정도 사이즈로 요런 크롭탑이지만 가디건을 만들려면 최소 3주는 필요해요. 3, 4주 정도. 근데 2주면 작업이 가능했어요. 그만큼 속도감이 있습니다. 실의 굵기도 있고 뜨는 맛도 훨씬 부드러워요. 그래서 수능운동 정말 잘 떠진다는 거. 온라인 커들포드 카페에 보시면 커들포드 워크샵 사전 예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왜 이제 사전 예약 신청을 받냐면은, 항상 이렇게 사전 예약으로 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요번 작품만큼은 사전 예약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특히나 요번에 커들포드 샵에서 이번 요 작품을 통해서 코바늘 의상에 대한 좀 기초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코바늘 의상을 만들 때 커들포드 샵에서 워크샵이 진행된다거나 이벤트를 할 때 불필요한 설명을 앞에 안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워크샵에 들어오셔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걸 미리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얼마 전이죠. 작년에 12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난이도라든지 코바늘 의상에 대해서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제가 느끼기로 많은 분들이 이 코바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코바늘 의상의 실용성, 코바늘 의상의 예쁨, 그 다음에 코바늘 의상이 요즘 현대 패션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워크샵에서 그 부분을 비롯해서 코바늘 의상을 만들 때 아무래도 이제 눈을 높여놓아야 기본 지식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기술만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눈 자체를 높여놔야 여러분들이 어떤 꼭 워크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개인 작업을 하실 때에도, 작품을 선정하실 때에도 고르시기 편합니다. 딱 봤을 때 개성 있고 예쁜 작품, 내 취향인 거 고르기가 좋다는 거죠. 많이 본 사람일수록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코바늘 의상 하면 가질 수 있는 선입견들, 이런 것들을 좀 깨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예전부터 항상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그런 걸 좀 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고, 실용성 있는 코바늘 작품, 특히나 실생활에서 너무나 잘 입을 수 있는 코바늘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핸드메이드여야지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계로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코바늘 의상은 좀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들어야지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코바늘 블랭켓도 여러분들 많이 만드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계 편물로 할 수가 없어요. 직접 손을 움직여야지만 가질 수 있는 작품들이라서 의미도 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이게 손으로 만들었나? 라는 것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코바늘의 의상에 대해서 많이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트렌디한 의상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나 요새는 너무 예쁜 것들 많거든요. 코바늘도. 그래서 이런 것들 짚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어려움 없이 남들보다 예쁘게, 남들보다 빠르게는 아닙니다, 여러분. 전 빨리 해야 된다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남들보다 예쁘게, 부티나게,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드리면서, 특히나 이 첫 시간에는 게이지에 관한 것을 수업할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게이지 수업을 자주 하지 않아요. 워크숍에서도 자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간주하고 넘어가는 워크숍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은 기초 과정일수록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보일 경우 알아야 되는 기초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기간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워크숍으로 진행하는 이런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개인 수업처럼 언제까지나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한 번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아시겠지만 쿼드포드 워크숍은 참여하시는 분들 늘 다시 오는 워크숍인 거 알고 계시죠? 쿼드포드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의 실력이 상당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쿼드포드 워크숍이 못한 사람들이나 잘하는 사람들이나 더 잘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쿼드포드 워크숍에서는 같은 난이도라도 조금 더 쉽고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잘하시는 분들도 늘 새로운 워크숍이 있으면 다시 참여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그 리뷰 중에, 쿼드포드 워크숍의 리뷰 중에 빠지면 왠지 불안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내가 쿼드포드 워크숍 새로운 게 오픈됐을 때 왠지 내가 이걸 빠지면 여기에 나오는 그 새로운 내용을 나만 모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으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댓글이나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분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마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이라도, 그리고 늘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도 또 들어오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굳이 워크숍으로 뭔가를 배우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도 저랑 같이 인터랙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크숍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루하게 앉아서 영상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것만 보고 따라하세요,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셔야겠죠. 하지만 그냥 언제라고 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따라하는 그런 건 지루하잖아요. 저도 못해요, 그런 건. 그래서 팁을 드리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무언가 남의 손동작을 보고 따라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들을 짚어드린다는 거 여러분들 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쿼드포드 워크숍 2022년 첫 번째 작품으로 브로모가 선정됐고요. 물론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첫 작품으로 시작하기에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너무 예뻐. 사실 이거보다 난이도 조금 아래면서 만들 수 있는 작품이 또 있지만은 지금 같은 계절, 지금 같은 날씨에 입기에 너무 예쁘다. 이게
진짜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최신 우리 샵에 입고된 잡지들 중에서 제가 선정한 콧바늘 작품이라서, 특히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폼폼 쿼틀리는 되게 트렌디한 작품들이 많이 수록되는 매거진이에요. 여기에 수록되는 작품들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기성복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작품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렌디하면서도 예쁜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커들포드 워크샵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팁을 보시면서 만들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그래서 러프트를 선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 원작과 비슷한 월시드 굽기나 DK를 사용할 경우, 왜냐면 제가 처음엔 DK도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경우 난이도는 더 높아집니다. 처음 코바늘 의상이라는 어떤 커다란 주제를 들어감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딱딱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조금은 작업이 간편한 이 러프트를 선정한 거예요. 작업해보기에, 연습해보기에 굉장히 좋은, 굵기고 지루함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작품부터 너무 난이도 높고 너무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 3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32시간 정도면은 손 빠르신 분들 같으면 2주, 조금 느리신 분들은 3, 4주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 양으로 봤을 때도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1월 25일까지 사전 예약 먼저 신청해 주시고요. 사전 예약 신청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폼폼 쿼틀리 이슈 39 커들포드 샵에서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재고가 없다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만약에 없다면 디지털 버전도 관계없어요. 커들포드 샵에서 일단 잡지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데, 저는 이미 다른 샵에서, 해외에서 아니면 직구로 폼폼 쿼틀리를 구매했는데요, 참여 가능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커들포드 샵에서 구매하신 구매 내역이 있으셔야 돼요. 다른 해외 샵이나 직구를 하셨다면 거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샵들마다 또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자신들의 샵에서 무언가를 구매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활동을 같이 하시는 그런 오너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겹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샵에서 이런 것들을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입고가 작년에 됐잖아요. 처음 입고가 됐는데 원래는 다음 입고가 5월달, 4월 말 5월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작품을 워크몰을 떠보려고 생각했을 때 항상 우리가 워크샵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색깔을 많이 고르시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다들 똑같은 색을 고르시진 않지만 그중에 인기가 많은 색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전 예약이 없으면 품절이 된 상품은 다음 입고 시까지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워크샵 신청일 안에 구매를 하시려면은 시간이 촉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 다음에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막고, 그 다음에 기간을 딱 정해진 기간에 이걸 끝내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원하는 색깔이 특별히 어떤 색깔에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 새로 다시 수입이 되고 이렇게 다시 진행이 되는 부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특히나 요새는 물류가 예전처럼 정해진 시간 내에 수입이 안 됩니다. 해외 운송 업체들이 운송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다음 원래 이제 수입되는 그 4,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원하시는 색상을 고르실 수 있도록 사전 예약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전 예약으로 원하는 색상으로 원하는 워크몰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고요.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수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워크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가지고 원하는 이 웍모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카페 보시면 공지에 소요량, 사이즈 체크 이런 거 다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라이브 보시는 분들 재미를 위해서 제가 최근에 들어온 예드라니츠 볼륨 2 얼마 전에 이제 그 소라이아님하고 라이브 같이 진행했었죠? 여러분들 라이브 샘플도 보셨잖아요? 예전니츠 2에 만들어보고 싶은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요즘에 이제 코바는 의상에 대해서 많이 짚을 거라서 여기에 나오는 이 제미니라는 소니아 토너님의 작품을 제가 샘플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이 예전니츠 2의 샘플이 되겠습니다. 예전니츠 볼륨 1에서는 제가 샘플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워크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근데 요거는 제가 2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첫 번째 고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요. 근데 디자이너님이 굉장히 패턴을 잘 쓰셨어요. 잘 썼다는 의미는 쉽게 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쓰셨다는 의미는 전문가의 난이도로 쓰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워크샵에서 이걸 짚고 어느 정도 실력을 좀 쌓은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작품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게이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변형이 가능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변형입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는 요 샘플 아직 다 마치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시는 요 샘플은 제가 도안을 살짝 변형한 거예요. 대부분 그 모양 자체는 똑같고요. 모양 자체는 똑같은데 세세한 부분을 변형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게이지 차이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제미니 이렇게 자 입어볼 수 있을 텐데 아직 다 만들진 않았지만 한번 입어볼까요? 소매를 지금 다 뜬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소매를 붙여야 되는데 이 패턴이 조금 재밌게 되어 있어요. 소매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패턴 자체에는 옵션이 따로 설명되어 있진 않고요. 근데 이제 만드시면은 여기 옵션이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 소매를 살짝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살짝 그 사이즈 자체는 좀 변형을 했어요. 사이즈 자체는 변형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안에 이게 두꺼워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목선도 없고요. 아직 목선도 없고 팔도 없습니다만은 핏감은 이렇습니다. 핏감은 이렇게 되고요. 아직 여러가지 작업이 남았는데 지금 이쪽에 소매를 먼저 달기 위해서 여기는 실작업이 아직 한참 남았고요. 여기는 정리가 좀 된 상태죠. 소매가 제가 볼 땐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봐요. 이 패턴이 패턴에는 쓰여있지 않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일단은 이렇게 초록색 소매가 올 겁니다. 너무 러블리해. 아니 사실 있잖아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예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실은 시크 블렌드, 라니 벤돌리 시크 블렌드예요. 컬러 너무 상큼. 그쵸?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저처럼 초록색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초록색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예전니츠 볼륨 2의 제미니 패턴을 보시면요, 컬러 옵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거기서 저 도움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줄무늬 의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줄무늬 의상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줄무늬 스타일을 만드실 수 있지만 저처럼 뚜렷한 여기 지금 여기의 구성도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폼 사진에 나오는 요 색깔 배합도 정확하게 한 선은 줄무늬를 나타내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그 정확한 그 굵은 선을 받치는 베이스 컬러예요. 네, 패턴의 사이즈에 따라서 4가지 색상 아니면 5가지 색상의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4가지 색상 옵션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4가지 색상 옵션에 이 샘플처럼 샘플에는 약간 검은색 비슷한 어두운 색이 그 줄무늬를 나타내는 메인 컬러로 되어 있어요. 요게
시크 블렌드 얼리비라는 색상이에요. 이 색상을 메인 줄무늬로 활용했고 나머지는 그냥 이 초록색을 받쳐주는 색상일 뿐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샘플 작품은 훨씬 더 이 색깔 구성이 예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대담한 색깔 구성을 못했지만 이 구성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감각적인 색상 배색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밝은 선 때문에 이 짙은 남색 계열이랑 핑크 계열이 굉장히 돋보이잖아요. 몰라. 이 샘플만큼 세련된 느낌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초록색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상큼한 느낌, 맞아요. 상큼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 왜냐면 제가 워낙 초록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초록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건 아니라서 요런 세련된 느낌의 톤 구성을 원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볼 때 색깔 맞추는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각 색깔마다 한두 타래 정도의 실이, 저는 2타래 정도, 1타래 반, 2타래 이렇게 들었는데 각 색상마다 이렇게 한두 타래, 저보다 사이즈가 작으면 1타래로도 색깔마다 하실 수 있겠지만 저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1타래 반 이렇게 쓸 거예요. 각 색상마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 배합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스와치로 배색을 많이 해봤어요. 이것도 넣어봤다가 저것도 넣어봤다가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색깔 맞추기 참 좋고 그다음에 너무 귀여워요. 반팔이어서 이 도안에 나온 것처럼 딱 반팔 만드는 건데 여기 이제 옵션에 보시면 여기를 살짝 찝어서 주름 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패턴에 써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기법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패턴에. 그래서 활용할 수도 있다. 여기 보시면 너무 예쁘다. 요 느낌 소매 위에 딱 접어주는 요 느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할 수도 있다. 요거 하시면 요런 느낌 됩니다. 보이죠? 너무 예쁘다. 나 할 걸 그랬나? 근데 저 이제 도안을 수정하면서 이 부분까지 감안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포인트. 소매 포인트 있다는 거. 여기 도안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고, 게이지 계산이 조금 잘 하시는 분이라면은, 요런 건 얼마인지 조절하실 수 있어요. 저도 소매를 바꿨습니다만은, 살짝 그 게이지를 바꿔서, 실 자체가 로우 게이지가 제가 워낙 짧아요. 이 시크 블렌드가. 여기 지금 도안에 나온 게이지대로 하자면 이거보다 약간 굵은 실이 적당할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바늘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지 않나요? 물어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늘 사이즈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는 이거를 지금 이 안에 두꺼운 거 입고 이 위에 입었습니다만은 요거 이제 사이즈 피팅 보시면은 티셔츠 피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분이 1인치, 2인치 미만이에요. 1인치, 2인치 미만. 그러니까 티셔츠 느낌으로 입으시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맨살에 입도록 되어 있는 핏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 이제 맨살에 입었을 때 보시면은 이제 이 스티치 보시면 맨살이 드러날 정도의 이 편물의 텐션감은 아닙니다. 요거보다 바늘 사이즈가 커도 살이 드러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살짝 비친다 이런 느낌 나올 건데 저는 굉장히 유교적입니다. 너무 비치는 것조차도 싫어서 저는 아예 안 비치겠어요. 텐션 자체가 아예 안 비치겠어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블로킹 들어가면은 시크 블렌드가 이렇게 싹 폭 올라오잖아요. 이제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웹 블로킹 하고 나면 이게 폭 올라옵니다. 편물 자체가 퍽 살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주 살짝 느낌상으로 구멍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통풍은 굉장히 좋으면서 아예 안에 보이지는 않는 그 정도의 텐션 될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든다는. 그래서 이제 요 티셔츠가 될 거예요. 니트 티셔츠. 예쁘죠? 한 가지 요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물론 도안 수정하는데 조금 시간 걸리기도 하고, 그거 말고도 시간 걸리는 게 이 실 정리하는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코바늘로 실 정리하는 방식이나 조이닝 하는 방식하고 전 다른 방법을 써요. 저는 일반적인 코바늘의 형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제 방식은.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건 시간이 걸려요. 훨씬 이 록모보다도 훨씬 시간이 걸립니다. 록모를 2주 만에 만들었다면 요건 지금 한 달째 잡고 있어요. 제가 이제 동안을 새로 좀 뽑고, 그러니까 게이지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뜬 거기 때문에 게이지 수정하는데 한 3일, 4일은 소요됐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대신 여러분들이 요 예전 이치 볼륨 뭐죠? 2, 이슈 2 재민이 아마 언젠가는 이 작품을 또 우리 같이 해볼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게이지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쁜 작품을 해보시려면. 그리고 이 디자이너님이 코바늘 의상치고 되게 전문가적인 패턴을 쓰신 거예요. 이 패턴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패턴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전문가적으로 쓰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분 패션 쪽에 일을 하셨던 분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단 자체가 너무 정교하게 돼 있어. 이 패턴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니트 디자인은 뭐 코바늘도 마찬가지고 니트 디자인 하시는 분들 동안의 재단 자체가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넣으신 분들 잘 없어요. 왜냐면 니트는 신축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오차를 포함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긴 너무 꼼꼼하게 그 오차 범위까지 다 계산해 두신 거예요. 놀랬습니다. 너무너무 강추드리는 패턴이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요거랑 둘 중에 하나 해봐야지 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여기에 그때 저랑 같이 라이브로 샘플쇼 하셨던 소라야님은 여기서 이 언차티드라는 이 도안, 왜냐면 요게 이제 타이틀 커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안을 굉장히 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볼륨 2에서는 이거보다 물론 재민이랑 포함해서 대바늘 작품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요겁니다. 프로페시아. 제가 만든다면 요걸 골랐을 거예요. 굉장히 트렌디하고 제가 요 비슷한 느낌의 의상을 연예인이 입은 걸 봤어요. 드라마인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스쳐 지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봤지? 라고 생각했는데 요 느낌, 요 날개에 달린 니트의 느낌, 요거. 그래서 비슷한 의상을 제가 브랜드를 뒤져봤는데 똑같은 오리지널 상품하고 이렇게 뒤져봤는데 와, 비싸더만요. 협찬 상품이었나요? 근데 어쨌든 똑같진 않아요. 예, 물론 카피도 아니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요 날개 부분의 느낌이 제가 봤던 그 브랜드의 의상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그런지 요거 약간 탐이 나는데, 한 가지 제가 만약에 이거를 샘플 한다면 조금 수정하고 싶은 부분, 목선이 그냥 말려있는데 저는 말려있는 목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만든다면 목선을 수정하지 않을까? 그 정도?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게 요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우리 샘플쇼 보셨을 때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요 작품 입었을 때 여기 어깨 뽕 넣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작품 사진 찍을 때 어깨 뽕 넣고 찍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깨 좀 좁으신 분들이나 체격이 왜소하신 분들한테 요거 굉장히 예쁠 것 같고, 똑같이 어깨뽕을 약간 넣어서 입는다고 가정했을 때 허리 라인 좀 살려가지고, 저는 이제 허리 라인이 없어요, 여러분. 살릴 허리 라인을 찾기가 힘들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는 어깨 원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깨선 저는 뽕이 필요 없어요. 어깨가 원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 입는다면은 그 없는 허리 라인 조금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약간 역삼각형 스타일이거든요. 이 사진에서 여러분 느껴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옷 자체를 봤을 때 역삼각형 스타일인데, 만약에 이 네크를 보트넥 스타일로 고치면은 제가 원하는 그런 핏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프로페시아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되게 트렌디한 의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브에서는 여러분, 우리 그 커들포드 워크샵 이제 앞으로 새로 오픈할 2월달이 돼서 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사전 예약 신청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여러분.
1월 25일, 1월 25일 이후에는,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왜냐면 수입 상품이니까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원하시는 색상으로 록모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번 첫 번째 코바늘 의상 첫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 많이 할 거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면은 코바늘의 신세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코바늘 신세계 가실 분들 커들포드 카페에서 이번에 사전 예약 진짜 놓치지 마세요. 네. 자, 그럼 여러분 깊은 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번에 또 돌아올 때는 완성된 작품으로 만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질단 하루 되세요. 안녕.